나는 그날 아침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빈 공간을 마주했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오래된 한옥의 가구들이 사라지고 대신 먼지만 쌓인 바닥이 나를 반겼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렸다. 내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동생 사업에 투자했어. 내가 이해할 거라 믿어. 그 말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칼날이었다. 이해.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 그 집은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아버지는 늘 말하셨다. 너는 딸이니 결혼하면 될 테고 동생이 집안을 이어야 해요. 하지만 그 동생은 사업 아이디어만 난무할 뿐 실패를 반복하는 놈이었다. 나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10년째 일하며 매일 야근으로 버텨왔다. 그 집이 사라진 순간 내 인생의 기반이 무너졌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나부터 사회적 매장당할 테니까. 대신 나는 일상에 매달렸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혼자 사는 작은 원룸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죽였다. 하지만 밤마다 그 빈 집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할아버지의 사진이 있던 벽, 이제 텅 빈 채로. 왜 나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생, 민주는 그 돈으로 카페를 열었다. SNS에 올린 사진들, 화려한 인테리어와 웃는 얼굴. 부모님은 그걸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조용히 그 계정을 팔로우했다. 관찰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사업은 순조로워 보였지만 나는 알았다. 재무제표를 훑어보니 대출이 쌓이고 있었다. 부모님은 모르는 듯 했다. 나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렸다.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변했다. 예전에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착한 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희생이 헛수고였음을 깨달았다. 직장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받아들였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연결망. 부모님은 가끔 전화해 잘 지내? 라고 물었지만 나는 짧게 대답했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당신들이 나를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민준의 카페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프랜차이즈 제안까지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그 뒤를 캐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제보를 모았다. 민준이 재료를 싸게 사기 위해 불법 공급업자를 썼다는 소문. 증거를 모으는데 몇 달이 걸렸다. 나는 변호사 친구를 통해 조언을 구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지? 친구는 말했다. 증거가 확실하면 세무조사를 유발할 수 있어. 나는 아직 실행하지 않았다. 대신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 오랜만에 가족 모임.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내 동생 사업이 잘 돼서 다행이야. 너도 도와줄 수 있지? 나는 미소 지었다. 네, 도와줄게요. 그 미소 뒤에 숨긴 건 복수의 씨앗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임신하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나? 아니, 그건 착각이었다. 가치란 스스로 만드는 거다. 관찰은 계속됐다. 민준의 SNS 댓글을 분석했다. 고객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 위생 문제, 서비스 불만. 나는 익명 계정으로 그 댓글들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작은 불씨. 아직 불꽃은 아니었다. 부모님은 모르는 척했다.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돈을 보냈다. 하지만 그 돈은 민준의 사업에 흘러들어갈 터였다. 나는 기다렸다. 타이밍을.
내 심리는 점점 뒤틀렸다. 예전에는 가족을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이 증오로 변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해? 이 생각이 매일 반복됐다.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분노를 표현하세요. 하지만 나는 표현하지 않았다. 대신 계획으로 승화시켰다. 한국 사회의 도덕을 이용할 거야? 가족애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파괴할 거야? 첫 번째 움직임. 나는 민준의 카페에 고객으로 갔다. 웃으며 주문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에 숨긴 건 위생불량 증거였다. 온라인에 올렸다. 익명으로. 반응이 왔다. 리뷰가 쏟아졌다. 민주는 대응했다. 악플러들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는 똑똑했다. PR 업체를 고용해 반격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준의 반격은 예상치 못했다. 그는 내 익명 계정을 추적하려 했다. IP 주소까지 캐내려 했지만 나는 VPN을 썼다. 그는 영리했다. 단순한 동생이 아니었다. 사업을 키우며 배운 교활함. 부모님은 그를 보호하려 애썼다.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했다. 요즘 카페에 이상한 리뷰가 많아. 내가 아는 사람 아니야. 나는 부정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관찰을 강화했다. 민준의 일상을 따라다녔다. 출퇴근 시간, 만나는 사람들. 그는 여자친구가 있었다. 재벌 집안 딸, 그 연결로 투자금을 끌어들인 모양이었다. 나는 그 여자를 조사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엄격한 사람임을 알았다. 불법은 용납하지 않을 타입. 나는 기회를 봤다. 심리적으로 나는 지쳐갔다. 매일 밤 악몽을 꿨다. 할아버지의 집이 불타는 꿈 깨어나면 쇠트이 흘렀다. 이게 맞아? 스스로 물었다. 하지만 후퇴할 수 없었다. 임신이 없으면 나는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 논리가 내 안에서 자랐다. 한국 사회의 성 역할, 그걸 이용해 그들을 무너뜨릴 거야. 다음 단계. 나는 세무서에 익명 제보를 했다. 민준의 대출 기록, 불법 공급업자 증거. 서류를 모으는데 한 달이 걸렸다. 제보 후 기다렸다. 민준의 카페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스트레스로 야위어갔다. 부모님은 걱정했다. 아버지의 건강이 더 나빠졌다. 병원에서 만난 어머니의 눈물. 민준이가 망하면 어쩌나 나는 위로했다. 도와줄게요. 하지만 도움은 독이었다. 나는 민준에게 돈을 빌려줬다. 형제니까 그는 받았다.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려 했지만 나는 그 뒤에 함정을 팠다. 빌린 돈의 이자를 높게 설정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그는 갚지 못할 걸 알았다. 시간 문제였다. 내 내면의 갈등이 커졌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파괴인가 상담사에게 털어놨다. 그는 말했다.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하지만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대신 나는 더 냉정해졌다. 민준의 여자친구를 만났다. 우연을 가장해.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며 민준의 비밀을 흘렸다. 사업이 힘들대요.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민준은 알아챘다.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전화가 왔다. 언니, 왜 그래?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나는 태연했다. 무슨 소리야. 그는 증거를 대지 못했다. 하지만 긴장감이 높아졌다. 그는 부모님에게 말했다. 언니가 이상해. 부모님은 믿지 않았다. 가족애가 그들을 눈멀게 했다. 나는 계속 관찰했다. 민준의 SNS를 해킹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보안을 강화했다. 영리한 놈이 대신 나는 그의 공급업자를 설득했다. 돈으로. 그들이 증언하도록.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민준의 카페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부모님은 패닉에 빠졌다. 아버지가 입원했다. 심장 문제. 그 순간 나는 망설였다. 여기서 멈출까? 하지만 할아버지의 빈집이 떠올랐다. 아니, 계속 복수는 이제 내 일부가 됐다. 인성을 갉아먹었다. 나는 잠을 줄였다. 커피로 버텼다. 직장에서 실수가 늘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목표가 가까워졌다. 민준이 반격했다. 그는 나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직장 상사에게 익명 메일을 보냈다. 그녀의 가족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약했다. 나는 대응했다. 내 변호사를 통해. 소송 위협. 그는 물러섰다. 하지만 긴장감이 피크에 달했다. 세무조사가 본격화됐다. 민준의 카페가 압류 위기에 처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했다. 부모님은 모든 재산을 팔아 그를 도우려 했다. 하지만 그 재산은 이미 줄어들었다. 내 유산이 사라진 후 그들은 빚만 쌓았다. 어머니가 나에게 왔다.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나는 빌려줬다. 하지만 그 돈은 민준의 빚을 갚는 데 쓰이지 않았다. 나는 은행에 압력을 넣었다. 연결망을 이용해. 내 심리는 이제 왜곡됐다. 기쁨이 아니라 공허가 느껴졌다. 이게 승리인가? 밤마다 스스로 물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임신이 없다는 이유로 버려진 나, 그 상처가 동력이 됐다. 한국의 가족주의, 그걸 역이용했다. 부모님의 도덕을 이용해 그들을 파괴. 민준의 여자친구가 헤어졌다. 그녀의 아버지가 개입했다. 불법 사업에 연루되지 마. 김민준은 절망했다. 나에게 전화했다. 언니, 내가 한 짓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부정했다. 증거 있어. 그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똑똑했다. 내 원룸 근처를 맴돌기 시작했다. 위협이었다. 나는 두려웠다. 처음으로. 그가 반격하면, 하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나는 증거를 더 모았다. 민준의 과거 불법. 마약 관련 소문. 과장됐지만 퍼뜨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응이 폭발했다. 민준의 이름이 검색어에 올랐다. 부모님은 무너졌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됐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우리 가족이 왜 이래? 나는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당신들이 시작했어. 복수의 가격, 내 수면 부족, 불안.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직.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원룸 앞에서. 언니, 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모르겠어. 그는 소리쳤다. 내가 망쳤어. 이웃들이 봤다. 스캔들이 됐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위협받아요. 이 법을 이용했다. 그 후
민준의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다. 카페 문 닫음. 빚만 남았다. 부모님은 집을 팔아야 했다. 그들은 이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봤다. 멀리서. 만족감. 아니, 공허. 내 내면의 변형이 뚜렷해졌다.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졌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너 변했어, 상담사는 말했다. 치료가 필요해,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복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음 타겟, 부모님. 나는 그들의 연금을 조사했다. 불법 수령 의심. 제보했다. 감사 시작. 그들은 패닉. 어머니가 나에게 왔다. 도와줘, 나는 도왔다. 변호사를 소개했다. 하지만 그 변호사는 내 사람이었다. 서류를 조작했다. 미묘하게. 민주는 해외로 도망쳤다. 하지만 나는 추적했다. 인터폴. 아니, 그냥 기다렸다. 그는 돌아올 테니까. 가족 때문에. 부모님의 연금 문제가 터졌다. 감사 결과, 과다 수령. 환수 명령. 그들은 파산 직전. 아버지가 쓰러졌다. 중환자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울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방문했다.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대가야. 민준이 돌아왔다. 병원에서. 그는 나를 노려봤다. 내 짓이야, 증거 없이. 하지만 그는 계획을 세웠다. 내 직장에 찾아갔다. 내 언니가 가족을 파괴했어요. 소문이 퍼졌다. 나는 해고 위기. 반격이었다. 영리한 놈. 나는 대응했다. 소송 제기. 명예훼손. 법정에서 만났다. 민준의 눈빛, 증오, 나도 마찬가지. 재판 과정에서 그의 비밀이 드러났다. 불법 대출. 그는 유죄. 징역 유예. 내 인성은 이제 잿더미. 재판 후 나는 미러를 봤다. 피곤한 얼굴. 이게 나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가 중독됐다. 부모님은 이제 빈곤. 정부 지원 신청. 나는 그 과정을 방해했다. 서류 오류 유발. 미묘하게. 그들은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왜 이러니? 처음으로 의심.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 갈등이 폭발. 멈춰야 해. 하지만 할아버지의 유산이 떠올랐다. 사라진 집 계속. 민주는 재기하려 했다. 새 사업. 하지만 나는 투자자를 설득했다. 위험해요. 그는 실패. 이제 거리로. 부모님은 내 집 앞에 왔다. 빌었다. 살려줘.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지켜봤다. 만족. 아니, 슬픔. 민준의 새 사업이 무너진 후 그는 알코올에 빠졌다. 병원에서 봤다. 부모님과. 그는 나를 봤다. 언니 약해진 목소리.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 이게 너무 갔나? 하지만 후퇴 없음. 나는 그들의 빚을 사들였다. 채권자 통해. 이제 내가 주인. 통보했다. 갚아야 해요. 부모님의 표정, 절망. 아버지가 죽었다. 장례식. 민준과 어머니가 울었다.
나는 참석했다. 조문. 하지만 눈물 없음. 이게 끝인가? 아니. 어머니가 나에게 왔다. 내가 한 짓이야, 증거 제시. 내 익명 계정 추적. 민준이 한 일, 이제 알았다. 대치. 왜, 어머니 물음. 나는 말했다. 당신들이 버렸으니까. 대화 길어졌다. 그녀의 눈물. 내 냉정. 민준이 개입. 미안해, 하지만 늦음. 나는 용서 안 함. 내 심리, 파괴됨. 상담. PTSD, 하지만 계속. 그들은 이제 내 문 앞 오구걸. 나는 지켜봄. 모든 게 끝났다. 부모님과 민주는 이제 길거리. 나는 성공. 하지만 빈 껍데기. 밤마다 생각. 이게 정의인가? 정말로